이거 당길 때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팍 튀면서 내한테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거기도 네. 그렇죠. 이렇게. 자, 바늘가 요 도래 부분까지 완전히 다. 저울은 저기 좀 보이게 좀 예, 해주십시오. 예. 이제 한번 당겨 볼게요. 네. 몇 킬로인지 선생님, 네. 밖에서 테스트 했고 예. 이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지금 보냈어요. 혹시 거기도 얼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테스트 연습 뭐 이런 종류의 할 건데 뭐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 잠깐 우리 저 밖에서 테스트했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네, 좋죠. 맞죠. 좋습니다. 선수들입니다. 밖에서 했던 거 좀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네요. 저기 2.5 25m 네. 그리고 50m 이렇게 두 번 당겼었죠, 그렇죠? 네. 25m에서는 약 4m가 늘어났고 네. 18km에서 터졌는데 원줄 중간 정도가 늘어나면서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50m에서는 거기도 매나 18km에서 터졌고 늘어나는 것은 약 8m. 그래서 네, 그렇죠. 8m가 늘어나면서 터지는 것은 13km에서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터진 것은 제가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겼을 때 그렇게 터진 거고, 실질적으로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는 뭐 뒷줄 견제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줄을 쭉쭉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그 뒷줄까지 풀린 것을 계산한다면 훨씬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물이 반듯하게 안 가고 약간 줄가 휘어서 간다거나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여분의 줄이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갈 거니까 그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오늘 이제 증명되는 것은 도래 매듭보다는 원줄이 더 약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인 눌러도 터지기 전에 원줄이 먼저 터진다. 대신에 이제 낚싯대 각도는 이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낚싯대를 만약에 들었을 때는 혹시 나인 롤러가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18kg에서 원줄이 20호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이었죠? B&K 카오스 블랙 20호. 뭐 여러 가지 줄이 있는데 뭐 히라마사 줄도 있고 뭐 종류별로 많습니다. 일단 맞아요. 우리 예. 제품 실험했던 걸로만 봐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드랙을 예. 18kg 이전에 맞추면 드랙이 먼저 나가겠다, 그죠? 이론상으로는 그렇는데 네. 이게 너무 이제 그 변수가 많죠. 그렇죠. 낚시꾼의 낚시 각도. 그럼 적정선이 한 18kg에서 터졌으니까 드랙이 뭐 어떻게 들었을 때 18kg 걸릴 수 있고 나왔을 때 18kg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하튼 뭐 한 15kg의 드랙 정도를 주면 예. 고기는 뭐 어떤 크기지는 놔두고 일단 18kg의 힘에 터졌으니까 이론상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죠. 한 18kg 한 드랙력은 한 뭐 좀 15kg나 16kg 사이 맞추면 드랙이 먼저 나가겠다. 그렇죠. 근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죠.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참고. 그리고 아까 원줄이 B&K 카오스 테라노 블랙 20호입니다. 네. 우리가 했던 게요. 네. 예. 아마 원줄 따라서 네. 또 터지는 강도하고는 또 틀리고 늘어나는 것도 아마 틀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속에서 우리가 직접 고기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고로 하라. 참고만 우리 하면 영상을 되는 거죠. 만드는 거는 참고를 하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예, 내용이니까 예. 우리가 했던 게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항상. 예. 네. 그리고 저도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25m에서 당겼을 때 도래가 먼저 터질까 원줄이 먼저 터질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많이요, 솔직히. 보통 제가 집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짧게 잡아서 테스트를 하면 막 거의 100% 다 도래가 터집니다. 원줄이 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짧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5m에서 당겼을 때는 저는 사실은 반반을 생각했어요. 야, 도래가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18kg에서 원줄이 터졌으니까. 도래 매듭은 18kg 같으면은 우리가 20호를 썼으니까 도래 매듭은 23kg에서 24kg 정도 나올 거니까 거의 도래 매듭에는 한참 못 미쳐서 이제 원줄이 터진 거죠. 그리고 바늘과 돌에 정확하게 묶었다라고 쳤을 적에 그렇죠. 이제 잘 묶는 사람이 묶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누구나가 다 통용되는 거는 아니다.
그래도 20호 같으면은 음. 사실은 그냥 묶어도 네. 보통 도레매두 같은 경우에는 한 9kg, 20kg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방금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늘을 예. 묶어가지고 도래까지 묶어가지고 예, 예. 테스트를 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굳이나 뭐 우리는 그 바늘 도래 사이는 확실히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저도 어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오늘 테스트를 해보면서요. 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잡혀가는 게 우리가 전번에 옥상에 가서 테스트 했을 때 8kg에서 드랙이 나가는 걸 오늘 또 한 번 하기는 더 했습니다. 네, 짜증 나가는 걸 8kg에서 드랙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냥 고기가 순수하게 당기는 힘으로 갔을 때는 12, 3kg가 되면 낚시꾼은 이제 한개 치고 다 다른 거고 거기서 이제 드랙을 손으로 잡는다든가 잠근다든가 낚싯대를 들었을 때는 더 이제 힘이 실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웅현님이 고기를 잡았을 적에 네. 164죠. 대한민국 기록가 네. 흘림으로서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낚시춘추에서 이렇게 뭐 길을 제고해가지고 뭐 예. 직잉으로 잡았던 걸로 작년에 뭐 기록으로 남겼더라고요. 예. 그때 고기를 그렸을 때 과연 어땠을까? 그 기분 그리고 참 웅혜님 참 예. 짱입니다, 짱. 그렇죠. 멋집니다. 예. 우리도 그런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 기대하면서 저는 사실은 뭐 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메다 50 이상은 걸면 올릴 수 있으려나 사실은 자신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가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예. 뭘 준비했죠? 다음. 오늘 도탄손님이 엄청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제 바늘 묶음을 제가 잘 묶지는 못해요. 잘 묶지는 못하는데 뭐 제가 아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늘 매듭법을 뭐 비법 공개를 한다 뭐 이런 거죠? 비법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대표적으로 많이 묶는 바늘 묶음이 바깥 돌리기, 네. 안 돌리기, 검지 돌리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데 오늘 제가 이제 검지 돌리기 묶음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촬영을 합니까? 당연히. 이건 지금 저 수축 튜브를 끼우는 거예요. 우리 먹줄이 요 바늘기에 실리지 말라고. 그리고 강도가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도만 따진다면은 수축 튜브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강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축 튜브를 쓰는 이유는 강도가 일정하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래 매듭을 할 때 사실은 이중 까베기 매듭을 하면 우리가 날라리를 쓰는 것보다 이중 까베기 묶음이 더 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라리를 쓰는 이유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 2kg에서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죠. 편차가 적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한 이틀, 한 2번 낚시를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딱 한 번 입질 받았는데 탁 터지면 참 그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중 까베기 묶음을 옛날에 해보면 10번 묶어보면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꼭 한두 번 애를 먹여요. 근데 이 날라리를 쓰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항상 균등하게. 그리고 요 수축 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써주면 거의 균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바늘기에 먹질이 시리는 걸 좀 방지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끼우고 살짝만 많이 하지 말고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지금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강도가 막 이 바늘 묶음법의 강도가 많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데 일단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봅시다. 요즘 눈도 자꾸 안 좋고 해서 한번 자, 이걸 카메라를 어디서 잡아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저 먹죠. 목줄도 한번 가져올게요. 오늘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아니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계산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지금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걸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실력도 안 되는데 이걸 촬영을 해도 될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검지 돌리기 묶음법. 자, 첫 번째는 자 이쪽 저 뒤쪽에서 좀 촬영을 해주면 자 요게 바늘이 내가 봤을 때 맨 좌측의 바늘 그리고 이 긴 줄이 2번 자 짧은 줄이 3번 자 이렇게 요 짧은 줄이 3번 자 요렇게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설명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잡고 돌립니다. 자 이렇게 잡았을 때는 자 최종적으로 돌렸을 때 한 바퀴가 풀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바퀴를 돌리면 한 바퀴가 풀립니다. 무조건 풀립니다. 그건 이제 요걸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짜투리 줄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한 바퀴 꼬였죠. 이 짜투리 줄을 처음부터 이렇게 감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감아갔을 경우에는 풀리지가 않아요. 이미 8바퀴를 돌리면 8바퀴 그대로 바늘에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잡았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바늘이 1번 좌측에 긴 줄이 2번, 짜투리 줄이 자, 3번. 이 짜투리 줄을 잡고, 자, 이걸 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자, 세 바퀴. 자, 지금 자꾸 돌려가는데 이 줄이 지금 자꾸 꼬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바깥 돌리기, 안 돌리기는 이 바늘에 한 바퀴를 돌리면 그냥 바늘만 한 바퀴만 묶여집니다. 근데 이 검지 돌리기 묶음법은 조금 까다로운 게 이 한 바퀴를 돌리면 이 긴 줄도 트위스트로 같이 한 바퀴가 꼬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자면 바깥 돌리기, 안 돌리기는 베이트 릴. 스풀 자체가 돌아가면서 줄을 감는 형식이고 이 검지 돌리기는 스피닝 릴. 스풀은 가만히 있고 앞뒤로만 움직이겠죠. 베일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일이 돌아가면 우리 원줄이 어떻게 돼요? 해수할 때 꼬이죠. 트위스트 꼬이죠.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꼬이면 이게 영 불편하면 이 뒤에를 잡고 반대쪽으로 풀어주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지금 자 3바퀴 돌렸어요. 자, 4바퀴, 자, 5바퀴, 6바퀴. 자, 또 꼬였죠. 그쵸? 문딩 같은 게. 그냥 이거 또 돌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요것 바퀴. 자, 8바퀴까지만 돌릴게요. 자, 8바퀴가 돌리고 나면 이제 이 긴 줄을 먼저 당기고, 자, 짧은 줄을 당길게요. 자, 여기서부터 검지 돌리기 묶음법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묶음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돌리는 것은 그냥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총,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퀴가 있죠. 그쵸? 둘, 넷, 여섯, 8바퀴.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이 짜투리 줄. 이 짜투리 줄과 이 긴 줄은 지금 두 줄이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찍어볼게요. 요 짜투리 줄과 요 긴 줄, 낚시를 하고자 하는 우리 먹줄 긴 줄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검지 돌리기 묶음법은 이 태생 자체가 이 두 줄은 무조건 나중에는 합체가 되게 되어 있어요.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그래서 이 짜투리 줄을 당기면 자, 이 첫 번째 링, 요 1번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건 1번, 8번. 이 짜투리 줄을 당기면 1번 링이 한 바퀴가 풀리면서 두 줄이 합체가 되고, 이 긴 줄을 당기면 요 8번 링이 한 바퀴가 풀리면서 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합체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합체가 되는 이 지점이 이제 이 총 길이에서 이 바늘 기 쪽에서 3분의 1 지점이 오면 강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줄을 당기면 이 짜투리 줄이 요 두 줄이 합체되는 부분이 바늘 끝쪽으로 갈 거니까 이 긴 줄을 자꾸 당길 거예요. 자, 당기면은 자, 여기가
자, 여기 긴 줄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한 바퀴가 풀리면서 자, 이렇게 자, 똑 하면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안을 한번 봐볼게요. 자, 합체가 됐죠. 이렇게 두 줄. 아까는 따로따로 되어 있던 줄이 이제 합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가 풀렸어요. 방금 8번 링이 풀리면서 이제 7바퀴밖에 안 남아 있어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원리를 한번 봐볼게요. 이 줄, 이제 요 짜투러지는 잘리는 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8mm, 9mm 난 거 자를 거고, 요 긴 줄이 당겨지면 이제 8번 링으로 풀려나갔고, 이 7번 링이죠. 그쵸? 자, 요게 당겨지는 거죠. 그쵸? 이게 7번 링이. 7번 링이 당겨지면서 이 1번부터 7번 중에 이 7번 링이 가장 강하게 이 바늘을 오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7번 링이 이제 6번을 당길 거고 6번, 5번은 이렇게 차츰차츰 힘이 이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kg 이상 힘이 가게 되면은 요 7번 링이 지름이 가장 적고 1번 링이 지름이 가장 크게 원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면서 커지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터지는 위치는 자, 이 줄이 당겨지니까 지금 이 지점, 그러니까 요 8번 링 이 지점, 8번 링하고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찌그러집니다. 이 원이 찌그러지면서 딱 여기서 터집니다. 터지는 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이렇게 묶이면 될 수 있으면 이 줄하고 이 줄을 이렇게 일자를 맞춰주면 좋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일자를 맞춘다고 지금 이 긴 줄은 나놓고 이 줄만 이렇게 일자를 맞춘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꼭 중요한 것은 이 두 줄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두 줄이 같이 이렇게 있어야 이 마지막 링이 이렇게 눌렸을 때 한 줄만 있는 거 이렇게 겹쳤다거나 한 줄만 있을 때보다는 두 줄이 같이 있으면 그래도 찌그러지는 면적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저 강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제는 아까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는 첫 번째 잡는 방식이었고 자, 두 번째 잡는 방식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짜투리 줄을 미리 바늘 쪽으로 넘겨서 잡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잡아서 돌리게 되면은 한 바퀴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 줄이 최종적으로 돌렸을 때 따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고 바늘 문근과 동시에 이미 그대로 끝나버린 상태예요. 자,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자, 돌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좀 풀어주고. 여섯, 일곱, 여덟. 자, 8바퀴 돌렸어요. 그래서 또 풀어주고. 자, 긴 줄 당기고. 짜투리 당기고. 자, 이건 보시면 자, 이미 이렇게 트위스트 이미 이게 지금 합체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당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8바퀴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퀴.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두 줄이 따로 되어 있을 때는 한 바퀴가 풀리는데 이건 힘을 아무리 줘도 지금 8바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둘, 넷, 여섯, 8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바퀴. 이렇게. 그렇죠? 네. 이제 이 차이는 제가 이 반둘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방금 그 바늘을 미리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짜투리 줄을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다. 수축 튜브 있는 걸로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이렇게 걸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벌써 한 바퀴가 감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두 줄이 합체가 되고 한 바퀴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한 바퀴가 풀린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잡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검지 돌리기 묶음법을 하실 때
이게 두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굳이 처음부터 두 손가락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냥 손으로 잡고 이주를 손으로 잡고 돌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한 바퀴 꼬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꼬이고, 자 또 한 바퀴 돌리고, 자 또 한 바퀴 돌리고. 이게 자꾸 꼬여서 불편하면 이 뒷줄을 돌려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풀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돌리면, 자 이렇게 셋, 네. 그리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꾸 꼬이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자 5바퀴 손가락 하나, 이 손가락 하나 넣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꾸 꼬이니까 불편하니까. 예, 이게 지금 올라탔네요. 이게 몇 바퀴? 4바퀴인가? 4바퀴. 자 5바퀴 하나 걸어 놓으면 6바퀴, 7바퀴, 8바퀴. 자 여기서 이걸 놓으면 또 뽀로록 꼬일 거거든요. 그러면 손가락 2개로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되고, 이게 난 너무너무 찝찝해요.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또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면 이거 돌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렸죠. 그렇죠?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당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고, 자 이렇게 당기고, 여기도 이제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두 가닥이 따로입니다. 지금 잡히려나 모르겠어요. 1번 링은 이 짜투리 줄은 1번 링으로 가 있고, 이 긴 줄은 8번 링으로 가 있어요. 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긴 줄을 당겨서 방금 툭 소리 났죠? 툭 소리가 나면서 두 줄이 이제 합체가 됐어요. 방금 이런 식으로 합체가 됐으면,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삐딱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맞추고, 바늘 끝과 바늘 길을 될 수 있으면 맞춰주면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제가 전부 하나 가져와야 돼요. 거의 일직선으로 맞춰졌다, 그렇죠? 보시죠. 그럼 또 연락이 전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 매듭법. 예, 이제 검지돌리기 문근법 한번 해볼게요. 제 좌측이 1번의 바늘, 긴 줄 2번, 짜투리 줄 3번. 자, 이렇게 잡고 8바퀴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를 그냥 놓으면 또르륵 꼬일 거니까 두 손가락 잡고, 자 당깁니다. 천천히. 자 그리고 짜투리 줄 당기고, 자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저 빨랫줄로 설명되어 있던 거, 자 이 짜투리 줄은 1번 링에 가 있고 요 긴 줄은 8번 링에 가 있죠. 자세히 보면 보일려나? 안 보일 것 같아. 보입니까? 안 보인다, 그렇죠? 보일 겁니다. 보일 겁니다. 카메라는 우리보다 눈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여하튼 이제 그러면 됐고, 자 여기서 요 긴 줄을 당겨서 8번 링을 한번 풀리게 해서 아마 툭 소리가 날 건데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소리 아마 촬영됐을까? 툭 소리가 나면서 방금 한 바퀴가 풀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삐딱한 것을 이제 발라주면 돼요. 툭 소리가 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 강도에는. 강도에는. 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건 이제 일직선을 맞춰주면 좋고요. 여기서는 이 짜투리 줄 잡고, 긴 줄을 잡고, 똑같은 5대5의 힘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몇 킬로? 4kg에서 4.5kg 힘으로. 자, 대강 이 정도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자적으로 계속 당겨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가 감을 익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한 7mm 정도 남기고 카팅을 하면,
이거 카팅할 때도 좀 삐딱하게 해야 되겠죠. 커리 끼우기 편하게. 지금 이 가위가 영 안 들어요. 일단 잘렸다고 보고. 안 잘립니다. 오케이, 일단 잘렸다고 보고. 자,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 수축 튜브를 사용할 때는 저는 이게 많이 돌리지 않아요. 몇 바퀴나 돌리죠? 5바퀴 돌립니다. 5바퀴요. 그 5바퀴를 돌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 바퀴가 풀리니까 네. 결국 남아 있는 것은 4바퀴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낚시를 해도 뭐 지금까지는 이 바늘에서 문제 생긴 적은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묶고 있는 거지, 앞으로 또 이제 뭐 바퀴수로 좀 더 많이 묶어보고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서 다음에 또 더 좋은 강도가 나오면은 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바퀴. 5바퀴에서 한 바퀴가 풀리면 결국 4바퀴가 남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묶어서 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바퀴. 끝. 그래서 이거 당기면 이제 합체가 됐고, 이건 바퀴수를 얼마 안 당기니까 합체도 금방 됩니다. 예. 다른 분들은 예. 보통 8바퀴에서 10바퀴, 뭐 11바퀴까지 돌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선수들은 왜 이 바퀴수가 왜 작아요? 그러게요. 게을러서 그러나? 나한테 이유는 있겠죠? 그게 이제 해보니까 바늘하고 이 수축칩을 끼우니까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10바퀴를 감나 5바퀴를 감나 힘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걸 굳이 많이 감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많이 감나 적게 감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당길 때 물에 한번 담가주면 좋겠죠. 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작게 감으면, 예. 자 봅시다. 이렇게 물을 한번 작게 주고. 감으면 예. 바퀴수가 작다면 아마도 새우 여기를 잘라내고, 예. 수축주도를 잘라낸 다음에 새우를 끼우잖아요. 우리 예, 새우를 예, 이렇게 예, 끼우면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길게 끼운다면은 우리 8바퀴에서 뭐 12바퀴라든지 10바퀴라든지 많이 끼우면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곧 새우가 곧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만약에 억지로 밀어 넣었으면 다시 뭐, 빠질 확률도 맞죠. 높아지는데,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강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도 테스트에서 이거 뭐 4-5바퀴 돌리는 걸로 이렇게 강도 테스트에 본인한테는 합격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평균 강도, 그러니까 바늘 묶은 배 플러스 2kg에서 3kg, 18호니까 약 20kg 정도에서 22kg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더라. 네. 그 뜻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줄을 잡고 약 4에서 4.5kg 힘으로 똑같은 힘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고, 자 이렇게 당기고, 자 제가 4바퀴를 돌려서 혹시나 이게 이제 이 바늘기를 넘어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한 20-30번을 당겼어도 이게 이 바늘기를 넘어서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요거 자를 때 조금 간격을 좀 많이 둬야 됩니다. 어느 정도. 9mm에서 10mm. 아무래도 이게 빨려 들어오는 게 8바퀴, 9바퀴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빨려 들어와요. 그래서 한 9mm 정도, 10mm 정도가 더 길게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동을 한다는 것은 한 곳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힘이 받는 부위가 자꾸 이동을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강도가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하고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남겼나? 이 정도 남기고 이제 자르면 되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건 이제 몇 킬로 나오는가 한번 확인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저 날라리는 저는 0.8을 쓰고 있거든요. 1호가 있고 0.8이 있는데 저 목줄은 18호. 바퀴스를 이것도 너무 많이 돌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바늘 묶음도 저거 어디선가 진학에선가 한번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바깥 돌리기 묶음법도 8바퀴가 넘어가면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키로수가 더 덜 나왔어요. 역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많이 돌리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확인을 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도래를 한번 각자 꼽을게요. 본인들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전자적으로 이 집에 하나 있으면 내가 바늘을 묶어서 한 번씩 당겨보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직접 해본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는 차이는 있겠죠. 차이가 많죠. 지금 전번에 제가 옥상에서 그 낚싯대 한번 잡아본 게 아주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낚시할 때도 자신감도 생기고 고기가 아무리 치고 나가도 그래 니 치고 나가봐라 그래 봐야 니 13kg 14kg는 내가 그거 못 잡고 있겠나 낚싯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2바퀴 반 돌릴 겁니다. 1바퀴 2바퀴 반. 자, 여기서 이제 물을 한번 묻혀주고 역시나 물 묻히는 이유는 마차. 마찰이야. 마찰 개수를 줄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줄을 막 당기면 안 돼요. 자투리줄은 어느 정도 힘이 가했다 싶으면 스톱. 그 다음에 자, 이 줄을 두 줄을 같이 잡습니다. 요 날라리하고 이 안에 목줄이 꼭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날라리만 움직인다든가 목줄만 움직인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걸 당기는데 얘도 지금 당기는 게 아니에요. 살짝씩 힘만 주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걸 묶는 것은 엄지와 검지 이 두 손가락이 묶는 거예요. 당겨주는 겁니다. 얘가 지금 나는 이 오른손은 지금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살짝만 당기고만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당겨주면서 요 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바퀴 반. 자, 이렇게 2바퀴 반. 마지막에는 힘껏.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매듭을 하나 더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큰 고기를 안 걸어서 봐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1cm 정도로 주고 카팅을 하면 여기서 한 번도 빨려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바늘 묶음 테스트를 자주 하는데 거의 뭐 바늘에서 터지고 가끔씩 도래에서 터지지만 이게 빨려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입질을 못 받고 하루 종일 흐르다 보면 여기 좀 헐거워져서 또 혹시나 또 그리 될 수는 있을라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뭐 여기 매듭을 하나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 조건이 18호 이상 그리고 1호가 아니고 0.8 묶을 때 목줄과 날라리를 꼭 같은 힘으로 같이 잡고 같이 당긴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전자적으로 한번 당겨 볼게요. 예, 됐습니다. 자, 이걸 당겨서 몇 킬로 정도 나오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수축 튜브를 끼웠기 때문에 4바퀴를 돌렸는데 만약에 수축 튜브를 사용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 7, 8바퀴는 돌려야 됩니다. 수축 튜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걸려서 제가 5바퀴 돌려서 1바퀴 풀리고 4바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 당길 때는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팍 튀면서 내한테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거기도 그렇죠. 이렇게. 자, 바늘가 요 도래 부분까지 완전히 다. 저울은 저기 좀 보이겠죠. 예. 이제 한번 당겨 볼게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약 23kg는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바늘이 터졌어요. 바늘이 터졌고 바늘이 터졌고 정상적으로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18호 같으면 플러스 한 2에서 3 그러니까 20에서 21kg 평균치를 이 정도 보면 되고 지금 23kg니까 약 플러스 5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요 4바퀴 그러니까 5바퀴를 돌려서 한 바퀴가 풀리고 4바퀴만 남았을 때가 강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 손마다 틀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제 이 저울 하나 사놓으면 일단 집에 오면 심심하진 않아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같이 낚시 이 준비하는 그 과정이죠. 이 네. 준비 과정 촬영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천수대님이 직접 또 보여주심으로써 또 새로운 준비, 마음의 자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다시 고민을 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막 오늘 즐거웠고 네. 재밌었고 또 새로운 사실도 알았고 네. 제가 하나 그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카페에서 약 한 30명 정도가 바늘묶음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6호를 했습니다. 약 30명 정도가 회원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했는데 그 중에 어마무시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저는 그때 제가 조금 오만했던 게 바늘을 아무리 잘 묶어도 내 도래가 먼저 터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바늘을 받아서 몇 킬로에 터지는가에 다 테스트를 했거든요. 16호였는데 그 16호 먹줄이 24kg가 가면서 바늘이 터지는 게 아니고 내 도래 매듭이 터졌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측정 불가. 이제 짧은 줄인데 이미 저 도래에서 터져버리니까 못 묶으니까 이제 측정을 못하고 그냥 그 두 분은 교수님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교수님 두 분은 제가 그냥 24kg라고만 그냥 적고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냥 얘기는 했는데 오늘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16호 먹줄로 바늘 묶음법이 24kg에서 내 도래가 먼저 터진 거죠. 그렇죠? 그 이상 나왔을지는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마무시한 고수들도 많아요. 그렇죠. 아 이건 진짜 낚시는 그 끝이 없고 계속 자기가 노력해서 내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고기 잘 잡는 것은 운치기상 용왕님이 도와줘야 고기를 잡는 거니까. 고기를 잘 잡는 거는 잦은 출조에서 얻어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선상 낚시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7명, 많게는 10명까지 낚시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원줄 테스트도 했지만 자, 원줄을 다 흘리고 해소를 할 때 아주 많은 정보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자 내가 이제 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 낚시들 한번 들어보는 거죠. 자 들어서 감으면 처음에는 힘이 이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분명하게 힘이 많이 씌입니다. 그러니까 내 찌가 내 채비가 저 밑에 뭐 20m권에서 쭉 따라 올라오는가 10m권에서 따라오는가 몇 번 감아보면 쉽게 처음에 조금 힘을 받다가 그냥 깔려오면 이건 지금 얼마 안 깔아진 거예요. 내 채비 자체가. 그리고 한참을 힘을 받다가 힘을 이제 다 뜨면 쉽게 감기거든요. 그러면 내 채비가 내 채비가 깊게 내려갔구나. 내 채비가 얼마 안 내려갔구나. 지혜 저항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나한테 많은 이제 그 참고를 해서 낚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감을 때 꼭 이건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몰라서 감이 없어서 그러시면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매번 하다 보면은 내가 다른 옆에 분의 줄을 감고 오는가 아니면 내 줄만 오는가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이 실려서 옆 사람 줄을 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꼭 말을 해줘야 돼요. 낚시 매너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원줄의 중요성은 10번을 강조해도 이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이 요즘에 갈수록 이 부실이 입질이 갈수록 약아집니다. 옛날처럼 묶고 빠박 튀는 놈들은 거의 없어요. 진짜 이만큼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입질이 약아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주고 그냥 감아버리면 옆 사람은 원줄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옆 사람은 낚시 못해요. 내처럼 예민한 사람은 이제 낚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앉아서 낚시를 하면 어차피 단체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해수를 하면 그 옆 사람도 해수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 체력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강뜬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어보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야지 서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줍니다. 어차피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걸면 옆 사람한테 무조건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낚시는 그 큰 고기가 휘어져 버리는데 옆 사람
옆 사람은 막 이제 입질 받는 시점에 갔는데 이 사람이 먼저 입질 받고 이 사람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피해를 주는 건 할 수가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더 주려면 상대편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이 해수를 하면 그 옆 사람의 바늘에 크릴이 달려 있는가 안 달려 있는가 그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줄을 줄 때 나하고 템포가 어떻게 주는가도 뭐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냥 무턱대고 줄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뒷줄 관리는 될 수 있으면 항상 바늘이 선행시켜주게 그래야 옆 사람하고 조금 더 덜 꼬입니다. 물론 물이 12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가끔씩 가다 6시 방향, 9시 방향으로 가면은 좀 깝깝하죠. 그러든가 아니면은 윗물, 아랫물 따로 가서 이렇게 꼬였을 때 그러면은 이제 서로 낚시를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뒷줄이 관리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게 꼬임이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줄을 계속 주면 이게 또 옆 사람하고 자꾸 걸리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이제 서로 좀 협조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잔소리가 너무 많았나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예.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다다. 예, 안정권 커스바 형님. 두 번이나 입질 받고 지금 두 번이나 렌팅하고 있는데 형이 뭐 빈증 안 상해요? 많이 상합니까? 부신이 가라. 좋습니다. 즐거운 평일님 입질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